여기 천국 같지 않나요? 초록들판, 그 사이를 채운 비닐하우스, 평화로운 농촌 마을. 이게 다입니다. 그냥 평범한 강원도 어느 분지 마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0년 전 이 자리는 지옥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지 둘레로 수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펀치볼. 이름조차 섬뜩합니다. 마치 화채 그릇처럼 움푹 패인 지형이라 외신 기자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다들 국립현충원이나 용산전쟁기념관을 떠올리셨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지도를 보다가 조금 다른 곳에 눈이 갔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정확한 한가운데, 강원도 양구군입니다. 그 정중앙에 이 펀치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평화로운 풍경 하나로는 이 땅이 겪은 일을 절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교과서에서 본 천재 화가의 생가, 양구를 대표하는 향토 맛집, 국토 정중앙점을 상징하는 배꼽탑, 그리고 이 평화로운 분지를 지켜낸 처절한 전투의 흔적까지 강원도 양구군의 알짜배기 1박 2일 코스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양구군은 강원도 영서 북부 태백산맥과 인접한 산간 지역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지형 특성상 사과, 시래기, 감자와 같은 고랭지 작물이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구군의 인구는 올해 5월 기준 2만 358명으로 강원도 내에서도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 속합니다. 전형적인 농촌 인구 감소와 더불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구 유출이 더욱 두드러지는 곳이죠. 하지만 양구군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한 가지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상징성입니다. 양구군은 이 정체성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국토 정중앙점과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매년 독특한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양구 배꼽축제가 대표적입니다. 양구군은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였던 해안분지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안보관광 콘텐츠가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현지 맛집을 찾았습니다. 산간 지역을 여행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끼니거든요. 양구 여행을 가신다면 이곳 광치 막국수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특히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막국수 전문점인데요. 주 메뉴는 막국수와 임자탕, 그리고 감자전입니다. 막국수는 강원도 어디서나 흔히 만나지만 임자탕은 다소 낯선 이름인데요. 참깨를 곱게 갈아 만든 고소한 육수에 메밀 반죽에 쫄깃한 수제비와 감자를 듬뿍 넣은 탕국입니다. 감자전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양구는 일교차가 크고 토양이 척박한 산간 지역인 만큼 감자 전분의 함량이 높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집 감자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세 가지 모두 메뉴가 자극적이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양구다운 한 끼였습니다. 여기는 국토 정중앙면 사무소 인근입니다. 이 동네 행정구역 이름에 아예 국토 정중앙이 붙어 있는데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과거 이곳은 양구군 남면이었다가 2021년 1월 국토 정중앙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정중앙 좌표는 북위 38도 3분, 동경 128도 2분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도촌리 산 48번지 일대로 현재 국토 정중앙점을 상징하는 휘모리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의 정중앙인데 정작 이곳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검색량도 낮고 관광객도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가깝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편함이 오히려 이 동네를 지켜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만큼 개발에 휩쓸리지 않는 조용한 산간 마을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수근, 미술교과서에서 한 번쯤 본 적 있는 이름이실 텐데요. 1914년 바로 이 양구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박수근은 딱 하나의 이미지에 갇혀 있습니다. 화강암처럼 거칠고 투박한 질감,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시장 아주머니와 빨래터 여인들. 실제로 그의 대표작 빨래터는 한국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 박수근 미술관에 직접 와보면 우리가 알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유화뿐 아니라 삽화, 판화, 디자인까지 손을 댄 다재다능한 작가였습니다. 신문과 잡지에 들어가는 삽화를 그려 생계를 유지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이 다양한 시도들이 오히려 그의 화풍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관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녀들에게 책 한 권 사줄 수 없었던 박수근은 직접 그림을 그려 자녀들에게 그림책을 만들어 줬습니다. 부인 김복순 여사가 글을 쓰고 박수근이 그림을 그린 총 7편의 고구려 이야기. 그 중 하나가 바로 바보 온 날과 평강공주였습니다. 왜 하필 고구려 이야기였을까요? 그의 큰딸 박인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에 굴하지 않고 고구려 사람들처럼 씩씩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요. 평강공주가 신분을 버리고 가난한 온달을 택해 결국 그를 고구려의 명장으로 키워낸 이야기. 어쩌면 박수근 자신의 삶과 닮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그 모습 말이죠. 이 그림책은 60여 년이 지난 뒤 박수근 47주기이자 박수근 미술관 10주년을 기념하여 박수근의 바보 온 달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화가로서의 박수근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박수근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미술관 야외에는 그의 작품 세계를 모티브로 한 조각공원도 함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듯 둘러보기에도 좋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양구에서 박수근을 만나는 건 단순한 미술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버텨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시절을 살아낸 한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숙소 입실에 앞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100년 가게는 30년 이상 운영하면서 품질과 신뢰를 검증받은 점포에만 부여되는 인증인데요. 양구 재래식 손두부. 이 집의 주 메뉴는 두부전골과 두부구이입니다. 두부전골이 끓는 모습부터 인상적입니다. 시중 마트에서 파는 두부와는 결이 다릅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거친 결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두부구이는 양념을 최소화한 아주 심플한 메뉴인데요. 재료 본연의 맛이 좋으면 양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 가지 메뉴로 버텨온 손맛. 그게 바로 100년 가게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숙박은 인근 광치 자연휴양림에서 했습니다. 국유림내 시설이라 가격 대비 환경이 괜찮은 편입니다. 이곳은 인근 대암산에서 발원한 광치 계곡이 숙소동 앞을 지납니다. 청정자연이 있는 지방 소도시 여행에서의 하룻밤은 휴양림만한 곳이 없습니다. 내일은 한반도 국토 정중앙점 좌표를 직접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다시 이 국토 정중앙점 산책로, 여길 다시 와봤거든요. 어제 그 군인분들, 훈련 때문에, 사격 훈련 때문에, 저기로 진출입이 불가능해서 이제 촬영을 못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와봤습니다. 이쪽 한번 다시 둘러볼 텐데요. 오늘은 이 주차장에 군인 버스는 없거든요. 좀 일찍 와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사격 훈련이 없기를 바라면서 한번 정중앙점 있는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산책로를 따라서 약 800m 정도 가면 휘모리탑이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정중앙점인데 거기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부근에서 군인 두 분이 이제 통제를 하셔서 들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군인분 계시네? 나 안 하나? 오늘 군인분 계시는데요. 오늘도 출입을 아마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출입이 안 되나요? 사격 때문에. 아, 오늘도 사격 훈련해요? 아, 그러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사격 훈련을 해서 출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려고 했는데, 일단 평일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 이동을 못하는 것 같고, 우선 주말에나 와봐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는 뭐 일정상 제가 올 수가 없어서 아쉽게 됐네요. 일단, 오늘도 사실 일찍 나와서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 이 근방이 사격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출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일에는 어쨌든 여기에 안내가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따로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나 안내문이 없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한반도의 배꼽, 국토 정중앙에 조성된 휘모리탑. 그 안에는 배꼽 모양의 돌인 배꼽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배꼽점을 만지면서 소원을 빌지 못해 아쉽게 됐습니다. 실은 이번처럼 출입을 못하거나 촬영이 어려워 발길을 돌린 사례가 몇 번 더 있었거든요. 이처럼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는 것도 여행의 작은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튿날 점심은 8호호 인근에 있는 8호호 육개장에서 해결했습니다. 8호호,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한자로 풀면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라는 뜻인데요. 6.25 전쟁 당시 이 일대에서 중공군을 크게 격퇴한 전투를 기념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 먹는 육개장 한 그릇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얼큰하고 깊은 국물 맛에 고사리와 숙주를 듬뿍 넣은 푸짐함이 이색적이었는데요. 이 식당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있는 양구 맛집입니다. 드디어 양구 여행의 하이라이트, 펀치볼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마을은 양구군의 최북단 해안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펀치볼의 정식 명칭은 해안분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채 그릇처럼 움푹 패인 지형 특성상 한국전쟁 당시 외신 기자들이 펀치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곳 해안분지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 해안면은 바다해, 편안할 안자를 썼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땅은 뱀이 많아 주민들이 밖을 나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시제를 지내면서 유명 스님에게 뱀을 없앨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님은 해안이라는 명칭의 바다 해자를 뱀과 상극인 돼지 해자로 바꿀 것을 권했고 마을 안에 돼지도 많이 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을의 뱀이 사라졌고 이후 주민들은 집 밖을 자유롭게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 초기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2015년 양구 향토사 연구회에 따르면 1819년경 발행된 양구 해안면의 명칭이 돼지 해자로 표기된 것을 확인했고 세종 6년인 1524년에도 돼지 해자를 썼다고 하여
바다 해자를 쓴 시기는 이보다 훨씬 이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들른 곳은 양구 통일관입니다. 이곳에는 북한의 화폐, 생활용품, 식량 배급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멀게만 느껴지던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 자료들 앞에서는 한층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했습니다. 1951년 이 분지를 둘러싼 고지들에서 국군과 미군 그리고 북한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펀치볼 전투로 불리는 이 싸움에서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걷고 있는 이 분지가 그때는 처절한 전장이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펀치볼 마을과 북한 땅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을지 전망대입니다. 해발 1049m의 을지 전망대는 양구 최전방에 위치한 안보 관광지인데요. 펀치볼 마을 쪽을 제외하고는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같지만 70년 전에는 피로 물든 지옥 같던 땅.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앞에 서니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지에 올라왔을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양구군은 인구 2만 명대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DMZ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동네인데요. 하지만 이 땅이 품고 있는 이야기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상징성과 가난한 시절을 화폭에 담아낸 천재화가의 고향, 그리고 펀치볼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처절한 전쟁의 기억까지. 화려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에 남는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가 있는 곳에 진짜 여행이 있습니다.